자, 이번에는 두 번째 이미지 영상 데이터 관련 용어들과 구축 과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과정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정확하게는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하기 위한 준비 과정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데이터를 수집해서 저장하는 구축 과정, 그리고 실제 학습용 데이터를 사람들에게 공표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오픈하는 과정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데이터 라벨러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데이터를 처리를 해주는 부분인데요. 명확하게 보시면 원천 데이터를 가지고 라벨링 데이터의 형태로 만드는 과정이 데이터 라벨러가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하지만 전체 앞에서 봤던 것처럼 전체의 구축 과정을 이해를 하게 되면 그 목적이 명확해지니까 좀 더 잘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살펴보면 어떤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구축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고 그 구축 계획을 하게 되면 실제 데이터의 정의서가 나오게 되고요. 그 계획에 따라서 실제 데이터를 획득하거나 수집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첫 번째로 원시 데이터의 형태의 데이터가 가져오게 됩니다. 실제 여기서 원시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그냥 촬영된 혹은 수집된 혹은 모아놓은 그냥 원형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학습을 위한 데이터로서는 사용을 하기가 좀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제 과정이라는 걸 거쳐서 학습을 위한 아니면 규격화된 표준화되어 있는 데이터 형태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원천 데이터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원천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생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그걸 데이터 가공이라고 하고 혹은 데이터 라벨링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때 만들어진 데이터 가공을 통해서 만들어진 형태가 라벨링 데이터, 라벨된 학습을 위한 라벨된 데이터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학습셋에는 라벨 데이터뿐만 아니라 기타 명령어 데이터들과 그 다음에 트레이닝 데이터, 그 다음에 실험용 데이터 이런 것도 몇 가지 더 합쳐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데이터를 이제 학습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앞에서 봤던 것처럼 구축 과정에 대해서 크게 구성이 되어 있는 구축 과정 중에서 두 번째 구축 과정이 실제 작업을 해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데이터의 획득 수집, 데이터의 정제, 데이터의 가공, 데이터의 학습이라고 하는 이 프로세스에 맞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죠. 앞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한 번 더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의 획득 수집이란 인공지능의 기계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현실 세계에서 직접 수집 또는 생성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보유하고 있는 조직이나 시스템 등으로부터 법률적 제한이 없도록 원시 데이터 형태로 확보하는 것들을 여기서 포함을 합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실제로 보유하고 있거나 시스템 안에 있다라고 하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대부분 생성을 하게 될 때 이때 프로젝트에 대한 데이터 수집 계획들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데이터 정제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정제는 획득한 원시 데이터를 기계 학습에 필요한 형식으로 맞추거나 불필요한 중복을 제거하며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여 처리하는 등 일련의 전처리 과정을 통해서 원천 데이터를 확보를 하는 것을 데이터 정제라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한 형식과 중복을 제거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와 최근 들어서 개인정보와 같은 것들을 비식별화하는 과정들을 크게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정제 작업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데이터 가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가공, 데이터 라벨링이라고 하는 분야는
인공지능 기계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이나 목적에 적합한 정보를 원천 데이터로부터 부착하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제일 중요하게 되겠죠. 실제 데이터 라벨링 한다라고 했을 때, 데이터 가공한다라고 했을 때 정보를 부착하는 작업입니다. 데이터 학습은 학습 데이터셋에 훈련 데이터셋, 검정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선정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학습시키고 학습된 인공지능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정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데이터 셋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 데이터, 검증 데이터가 함께 들어가 있는 형태로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각각 나타나는 게 원시 데이터, 원천 데이터, 라벨링 데이터, 학습용 데이터가 있겠습니다. 원시 데이터란 기계 학습을 목적으로 획득 단계에서 수집된 음성, 이미지, 영상, 텍스트 등의 데이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시 데이터를 원천 데이터 형태로 만드는 과정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원천 데이터는 원시 데이터를 라벨링 공정에 투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처리 작업, 정제 작업을 수행하여 수행한 데이터로 라벨링 데이터가 부여되지 않은 형태입니다. 아직 여기까지는 라벨링이 부여되지 않은 데이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원천 데이터를 받아서 참값, 그라운드 트루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참값을 파일 형식이나 해상도 등의 속성들과 함께 주석 처리를 해서 어노테이션, 즉 주석을 달아서 표시를 하는 것들을 라벨링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학습 데이터셋은 인공지능의 기계 학습에 사용되는 원천 데이터와 라벨링 데이터의 묶음을 얘기를 하며 목적은 훈련용과 검증용, 더 나아가면 실험용까지 포함을 함께해서 나타냅니다. 자, 앞에서 그 4단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근데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용어들이 섞여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습용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좀 알아두면 유용한 용어들에 대해서 잠깐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드린 자연 언어 이해, 음성 번역, 문제 해결, 지식 획득을 위한 여러 가지 논리, 학습, 추론, 능력들을 갖춘 컴퓨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기계 학습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라벨이라고 하는 용어는 데이터와 그에 부착된 라벨링 정보들을 이제 라벨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보를 꼭 라벨이라고 지칭도 하지만 어노테이션, 주석과 같은 형태들로 좀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혼용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실 때 용어에 대한 정의를 좀 하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데이터 라벨링이라고 하는 것은 원천 데이터에 정보를 부착하는 데이터를 데이터 라벨링이라고 하고요. 그 원천 데이터에 이제 참값, 설명이나 주석 등이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라벨러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있는 데이터 라벨링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데이터 라벨러가 바로 여러분들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라벨링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라벨링 데이터는 원천 데이터의 참값이나 해당되는 속성값들 그리고 주석 등이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라벨링된 데이터를 라벨링 데이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헷갈리시죠? 용어들이. 그 다음에 이제 참값이라고 아까 표현을 했는데 그라운드 트루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인공지능 학습의 목적에 따라서 원천 데이터에 라벨링된 정확한 값, 여기서 중요한 건 정확한 값이나 사실을 의미하는 것을 참값이라고 얘기합니다. 앞에서 봤던 그림에 고양이가 있다라고 하면 이건 고양이야 라고 이렇게 고양이, 캣이라고 적어주는 값이 참값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카테고리라고 하는 용어를 만나시게 될 텐데요.
이거는 분류나 탐지를 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분류의 체계를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클래스라고 하는 큰 단위를 쓰게 되고요. 클래스, 그 여러 가지 클래스가 있는 겁니다. 그럼 고양이, 강아지가 클래스 하나씩 되는 거죠. 그걸 이제 뭐 카테고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노테이션이라고 하는 용어를 만나실 텐데요. 어노테이션은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주석을 달아주는 작업이 이제 어노테이션이 되겠습니다. 어노테이터가 이제 그 주석이잖아요. 그걸 하는 행위, 즉 우리가 하는 라벨을 붙이는 행위를 어노테이션이라고 하는 용어로 함께 쓰고 있습니다. 이게 혼용돼서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나가서 이제 PM과 QM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관리자와 퀄리티 관리자가 있고요. 결국 이제 조직에서 어떤 상위에 있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관리를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데이터에 대한 품질을 관리를 하는 사람이냐가 되겠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 라벨을 해서 납품을 한다거나 제출을 했을 때 그걸 검수하거나 판단하거나 아니면 뭐 반려를 한다거나 하는 작업들을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과 같이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로 이미지 영상 데이터 라벨링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인공지능 개발 과정에서 제품에 대한 프로젝트를 설정하고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모델을 만들고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실제 데이터 라벨링 프로세스는 여기 있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부분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고자 했을 때 그 계획을 수립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제하고 가공해서 학습용 데이터셋으로 만들어내는 것까지가 인공지능 프로세스에서 저희 데이터를 처리해 주는 역할이고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데이터, 학습용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에 만든 알고리즘을 실제 제품화 시키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확하게 데이터 라벨링 프로세스는 그 안에서 가공 중에서 원천 데이터에서 데이터를 가공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건지를 먼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습용 이미지 데이터 구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뭉뚱그리지 말고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면 어떨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 화면에도 보시면 선박 도장에서 이 선박 도장을 측정하는 예제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2022년에 이제 구축되어 있는 AI 허브 구축 사례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선박에 이제 페인트를 칠하면 그게 한 번 칠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칠하게 되고, 그리고 배 같은 경우에는 오랜 시간 동안 바다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조그만한 크랙이나 문제가 생기면 큰 사고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페인트 칠하는 작업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일일이 사람이 보고 판단을 하는데 워낙 배의 크기가 크다 보니까 큰 배 같은 경우 크다 보니까 그걸 일일이 사람이 보고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물론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을 가지고 실행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필요하죠? 수집 단계가 필요하죠. 그래서 수집 정제 단계에서는 실제 사진을 촬영을 하고 잘못 찍은 사진을 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촬영을 수정하고 보완해서 결국 품질 좋은 사진들을 이제 수집해내는 구축 과정이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사진을 가지고 이제 라벨링 작업을 하는 거죠. 이게 빨간색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데이터 라벨링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무엇을 할까요? 이 안에서. 그렇죠. 페인트 사진 중에 좀 금이 갔다거나 좀 튀어나왔다거나 문제가 있는 곳에다가 표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뒤에서 나중에 보시겠지만 여러 가지 표시를 할 때 사각형을 그릴 수도 있고 선을 그릴 수도 있고 어떠한 도형의 모양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이런 과정을 이제 라벨링 과정을 통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구축된 내용을 가지고 학습 모델을 만들어냈던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례로 어떠한 발표 영상을
화면을 보고 그 동작에 대한 모션을 데이터화하는 사용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2022년 구축 사업에 했던 내용이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모션이라고 하는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서 그러면 영상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 비디오 영상에서 필요한 작업들을 획득, 정제를 하게 되는 과정이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기술적으로 볼 때 그 모션이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화면에서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 거리감이나 입체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특수한 광학 모션 캡처 장비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장비들도 나온 데이터들을 다 취합을 해야겠죠. 하나의 이미지나 하나의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실제 여러 기계에서 구축된 내용들을 정제 작업에서 영상과 모션 데이터 값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럼 여기에는 어떤 데이터, 지금 어떤 동작을 하고 있어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요? 어떤 대화를 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컴퓨터한테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라벨링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각 속성에 대한 데이터를 화면을 보고 글자의 값을 스크립트를 추출을 한다거나 추출을 한다는 게 그 화면에 나오는 데이터 내용을 손으로 작성을 한다거나 아니면 움직이는 모양을 텍스트로 표현을 한다거나 하는 일들을 일일이 다 사람이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데이터를 구축을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 이미지 학습용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하고 많아지고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일일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손으로 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퀄리티와 통일된 프로세스를 가지기 위해서 도구들을 실제로 만들어내게 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하나의 그 동작 이미지를 구분하기 위해 학습을 시키기 위한 데이터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속성들을 일일이 텍스트 파일로 저렇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걸 앞에서 보는 것처럼 손으로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걸 도와주기 위해서 도구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처리 과정에 대한 안내를 이제 간단하게 봤고요. 저희가 이미지 학습 데이터 라벨링 목적이 무엇인지, 데이터 학습용 처리 과정이 무엇인지, 라벨링 프로세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라벨링의 목적은 이미지 해석을 위한 머신러닝 솔루션과 다양한 응용 분야의 솔루션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식별자, 캡션 또는 키워드 형식으로 메타 데이터, 즉 객체에 대한 정보를 이미지에게 할당해 주기 위한 거고, 처리 과정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원시 데이터, 원천 데이터, 라벨링 데이터, 학습용 데이터와 같이 구분이 된다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데이터 라벨링 프로세스는 라벨링 규칙에 따라서 원천 데이터에서 주석을 달아주는 데이터 라벨러가 이 과정에서 참여해서 라벨링 데이터를 생성해 나가는 과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념적으로 여러분들이 데이터 라벨러의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미지, 영상, 인문 기본 과정을 첫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